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first 도서전이었는데요. 저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갔습니다. 굿즈들을 사고 싶었는데 당연히 다 품절이었고요. 제가 자주 매는 백팩? 크로스백? 백팩이거든요? 아무튼 이 약간 모카본 같은 백팩을 하나 저는 챙겨갔었습니다. 여기에 책이 총 6, 7권 정도 샀는데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읽다 보니까 살 책을 미리 정해놓고 가진 않았었고 사람이 되게 많긴 했으나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혼잡했다. 저는 진짜 겁을 잔뜩 먹고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저는 목요일에 이제 3시 반쯤 도착해서 이제 6시에서 6시 반쯤 퇴장을 했고 이제 산 책이 무거워서 또 사흘에서 나흘 정도 서울에서도 놀아야 됐기 때문에 획득한 책 총 7권은 편의점 택배로 붙이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서울국제도서관 가시는 지방러분들 있으시면은 택배로 책 붙이시는 거 추천할게요. 되게 간편하고 무겁지도 않고 그럼 책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의 평소의 독서 패턴과 이번 도서전에서 사고 싶었던 책 같은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여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의 과도함, 여름의 선명함, 여름의 뜨거움을 아주 사랑해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 관련된 책을 사고 싶었다는 마음만 가지고 갔었어요. 딱히 살 책을 정해두고 가진 않았고 그리고 평소 독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완전 종이책파. 전자책은 진짜 거의 읽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편식쟁이. 소설이랑 시집 위주로 장창 읽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성 작가 현대문학 위주로만 장창 읽는 편이에요. 책을 겁나 편식하죠잉? 해외 문학도 좋아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서 많이는 읽어보지 못했고 비문학 같은 것도 되게 잘 읽고 싶거든요. 되게 인문학이나 철학, 사회, 경제, 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읽어갈 생각입니다. 언젠가. 그리고 저의 책 소비 형태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책을 많이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해요. 이게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유물이랍니다. 없는 책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보통은 엔간하면 학교에서 빌려서 읽고요. 사실은 저도 책을 사서 읽고 싶은데 저도 책에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읽는 거 좋아하는데 돈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빌려서 독서 노트 쓰면서 읽고 있고 이거는 완전 소장할 만하다, 소장하고 싶다 이럴 때만 책을 좀 구매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놓고 안 읽는 책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번 도서전에서 제가 산 책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구입한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다이소에서 상자를 사서 편의점 택배로 붙였고 먼저 구매한 책은 별빛들이라는 출판사에서 황수영 작가님의 여름빛 아래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사면 증정책을 한 권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냉큼 샀습니다. 이때 이 저자이신 황수영 작가님이 직접 오셔서 사인을 직접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직접 작가님이 계신데. 그리고 냉큼 사인도 받고 왔고 이게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어서 매번 서점 갈 때마다 눈여겨보고 있던 책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병률 시인님께서 추천사를 또 써주셨습니다. 제가 여름 관련된 책을 꼭 사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 책입니다. 올해 여름에 무조건 읽을 예정이고요. 이 사랑의 솜씨도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재밌겠죠? 두 번째는 요거 청미 출판사에서 베로니크 드 비르의 체리 토마토 파이라는 책을 샀어요. 이거 근데 일단 디자인이랑 제목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체리 토마토 파이? 이거 디자인 봐요. 너무 귀엽죠? 어머. 이거는 참고로 같이 주신 엽서 같은 증정품입니다. 사은품? 얘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이 청미 출판사가 저랑 약간 연이 있는 출판사예요. 예전에 북페어에서 만나서 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 출판사거든요, 제가. 그때 산 책이 있는데 잠깐만요. 바로 이 외로움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초반 읽는 중이긴 한데 이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영업을 당해가지고 사버렸어요. 이 청미 출판사가 약간 인생과 나이듦, 외로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책들을 많이 내는 그런 흥미로운 출판사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체리 토마토 파이도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90살 할머니의 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춰서 써내려간 이제 프랑스 소설이래요. 일상의 작은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아기자기한 책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는 소설입니다. 다음은 좀 대형 출판사 부스들을 좀 돌았는데요. 문학동네 부스에 갔습니다. 여기도 모든 도서들이 10%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샀냐? 이렇게 시집 2권을 샀습니다. 시집 코너에서 한 권 한 권 몇 주씩 읽어보면서 고른 2권입니다. 이제 먼저 고른 책은 이혜진 시인님의 장르가 다른 핑크라는 비교적 되게 최근에 나온 시인선인데요. 이게 진짜 앞에 몇 장 읽고 바로 꽂혀봐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사게 된 책이에요. 저는 물론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느꼈냐면 되게 동심이 살아있으면서도 통통 튀는 발상이 되게 읽기 쉬운 술술 읽히는 그런 시집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시집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시집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근데 좀 길어가지고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리자면 1부 살던 집에 불을 붙이는 건 어떤 마음일까의 마지막 시인 다정과 과정이라는 시인데요. 이 말을 잊지 않았다. 옷장에서 공룡을 봤다고. 음식점에서 먹은 소시지가 사람 손가락인 것 같다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새끼 호랑이였다고. 그저 네가 꿈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네 문장을 읽으면 이 캄캄한 세상도 곧 아침이 올 것 같아 내가 너를 본받고 싶다는 중 하나는 남을 쉽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때의 나는 사람을 쉽게 미워하곤 했다. 미운 것을 생각하며 쓰고 잠을 못 자고 사랑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생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언제든 맹수가 될 수 있다고. 소시지처럼 한 입에 먹히는 건 내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 도시엔 슬픈 것이 너무 많아 아침에 나간 개천에서 흰새, 큰새, 물새 날개를 가진 것이 부지런히 실을 쪼아먹고 있었다. 부리를 가지면 서운해도 티가 안 날까? 입술이 백발 튀어나와도 금방 마음이 미움을 잊을까? 뭐 요런 느낌의 시입니다. 뒤에 좀 더 한 장 정도 더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아주 이것도 밑줄을 쫙쫙쫙쫙 그으면서 읽게 될 시집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김은지 작가님의 여름 웹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던 책이에요. 이걸 살까 여름 키코라는 시집을 살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걸로 결정을 해서 사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의 무더움과 향기로움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또 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물론 이것도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시인의 말이거든요. 맨 앞장에 나오는 거. 그래서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찍먹해보세요. 시인의 말. 홀을 걸어오는 너의 신발 소리. 글자를 쓸 때 새끼손가락의 각도. 무지개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뜻을 모르는 외국어를 볼 때마다 궁금해. 너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너는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낼까? 너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계절엔 이직을 할 거라고 얘기해주지만 캠핑의 마지막 밤처럼 만화책의 21권처럼 보풀이 생겨버린 아끼는 니트 티셔츠처럼 꼭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나고 모닥불은 가끔 터닥 소리를 내고 시카고 매뉴얼, 물붓, 나타낸 말, 내게 묶음 단어가 나타날 때 순간 궁금해. 너는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시인의 말이 맨 앞장에 딱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보풀이 생겨버린 아끼는 니트 티셔츠처럼. 이게 진짜 1부, 2부, 4부, 4부의 제목도 진짜 좋아요. 1부 제목은 시의 제목을 오독한 후 그 시가 더 좋아지고 인데 너무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시는 느껴야 돼요. 아무튼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2권을 구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니까 이렇게 약간 책에 뿌리는 스프레이? 그 시집처럼 디자인된 스프레이랑 이런 책갈피처럼 쓸 수 있는 책에 구절이 써있는 이런 카드 같은 걸 주셔가지고 책갈피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도 이제 대형 출판사죠. 자음과 모음에 가서 영업을 당해서 샀습니다. 우신영 작가님의 크림과 죽음과 크림빵이라는 책을 샀는데요. 이것도 10% 할인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자음과 모음 부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대형 부스였는데 설명도 너무 친절하시고 사은품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이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스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혼불문학상 대상을 받았대요. 그만큼 재미가 보장된 책이라는 거겠죠? 이게 제가 어떻게 영업을 당했냐면 어느 날 여자 교수가 대학교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고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 여자는 사실 평소에 식이장애가 있었는데 크림빵밖에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달지만 가볍고 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펼쳐지는 진상들과 여성 혐오, 사회적 판단과 시선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소개를 들었는데 이걸 안 읽을 수가 있나? 이걸 안 살 수가 있나?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도 약간 거식증기? 식이장애를 살짝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식이장애 경험이 있고 여성인 제가 안 살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산 책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책입니다.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도서전에서 마지막으로는 전 미음사에서 뭘 자꾸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음사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 미음사 부스에. 그래서 미음사 부스에 가서 뭘 샀냐면은 저는 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특별판을 샀습니다. 이것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문학 전집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시타르타. 다들 내용을 아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 시타르타를 설명을 하자면 시타르타라는 청년이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석가모니를 만나고 불교 교리에 관해서 약간 깨달음을 얻는 그런 줄거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교인데 평소 불교 교리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좀 입문하고자 읽어보고자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사보게 된 책입니다. 기대가 보장된 책이다. 그리고 제가 도서전이 끝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에 해방촌에 갔어요. 근데 해방촌에서 독립서점을 갔단 말이죠. 거기서도 어쩌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샀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도서전이 끝나고 난 뒤에 산 책이긴 하지만 바로 이유리 작가님의 비눗방울퐁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유명해서 다들 또 아실 것 같은데 이미 한 3분의 1? 절반 정도는 읽었어요. 절반 정도 읽어봤을 때 진짜 재밌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게 항상 학교 도서관에 있거든요? 근데 항상 대출 중인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읽을 수 있지? 이러다가 이번에 해방촌에서 우연히 이게 보였는데 그냥 살까?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 사자 했는데 너무 후회가 없어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 함은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단편 소설집이고 문체가 아주 그냥 술술술 읽힙니다. 이유리 작가님 책을 처음 읽어보는데 다른 책들도 너무너무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책 소개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도서전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진짜 내년에도 꼭 다시 또 가고 싶어요. 여름엔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모두 즐거운 여름 되시길 바라고 즐거운 독서 생활 다 같이 합시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